충남대병원에서 인터미션 하고 있는 성서구이고, 여러 월드 클래스에서 뛰고 계신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이제 K리그를 각 데뷔한 얼마 안 된 선수지만 나름 열심히 시술하고 있고, 또 열심히 연마한 두 가지 테크닉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이드 벌룬 테크닉이랑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입니다. 와이어 어세스 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 브랜치는 중요한 브랜치입니다. 대부분은 그 와이어링이 잘 되긴 하지만 와이어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, 그 앵글이 90도 이상인 경우나 그 오스티움의 그 플락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진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에 대안으로 앞에서 여러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더블 루벤 카테터라든지 슈퍼크로스 카테터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, 제이드 벌룬 테크닉이랑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쓰면 수월하게 어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제이드 벌룬 테크닉입니다. 제이드 벌룬 테크닉은 이전에는 이제 와이어를 프로텍션해서 제이드 와이어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불분명하고, 또한 여러 선생님들이 경험해 보셨듯이 와이어 하나만 넣는다고 해서 그 사이드 브랜치가 오클루드 되고 이를 다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러 힘든 점이 있었던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. 이에 대안으로 그 사이드 브랜치에 벌룬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스텐트 인플레이션을 하고, 이에 사이드 브랜치에 그 벌룬을 해서 하는 제이드 벌룬 테크닉이 2010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그 메인 브랜치에 스텐트 하거나 살 때 사이드 브랜치에 제이드 벌룬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스텐트 벌룬을 하고, 이에 제이드 벌룬 하면은 이제 오스티움 오클루전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.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제 모디파이드 프로비저널 제이드 벌룬 테크닉입니다. 마찬가지로 메인 베슬에 벌룬을 하고 나서 사이드 브랜치에 그 제이드 벌룬을 넣는 상태에서 스텐트 인플레이션을 하고, 이에 제일 되면 사이드 브랜치에 제이드 벌룬을 한 이후에 다시 스텐트 벌룬을 인플레이션해서 마치는 시술입니다. 제가 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78세 남자하고 그 미드 LAD랑 다이고날에 바이퍼케이션에 리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.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 프록시마 쪽 여기 가려진 겹쳐지는 부위에 다이고날에 심한 오스팀이 있는 환자였고, 시술을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 감으로 이게 제일 되겠다 안 되겠다가 오는데, 보시면 이게 딱 제일 될 만한 브랜치로 보입니다. 일단 와이어는 쉽게 LAD랑 다이고날에 진입이 됐었고요. 미드 LAD에 2.5 벌룬을 시행을 했고, 다이고날에도 그 2.0 20 벌룬으로 벌루닝을 했습니다. 이후에 이 사이드 벌룬 한 것을 놔두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 했고요. 3.5에 40mm로 길게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제이드 벌룬을 해서 사이드 브랜치를 열어줬고요. 그 이후에 그 NC 벌룬으로 일단 사이드 브랜치 하기 전에 NC 벌룬을 체인지해서 넣는 상태였었고, 제이드 벌룬 한 다음에 NC 벌룬으로 스텐트 프록시말 쪽에 그 디스토션을 막기 위해서 벌룬을 했습니다. 플로우가 잘 간 것을 확인을 했었고, 다이고날 리와이어링을 한 이후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, 그 메인 스텐트에 있는 벌룬을 항상 넣어놓은 상태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이드 벌룬을 이제 리무브 하고요. 잘 이제 수월하게 빠졌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이고날에 리와이어링을 하고 키싱 벌룬을 하고 시술을 마쳤습니다. 파이널 엔조 보면 시술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제이드 벌룬 테크닉은 사이드 브랜치는 1.5 혹은 2.0 벌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메인 스텐트 벌룬 할 때는 로우 투 노미널 프레셔로 하는 것이 좋고, 만약에 사이드 브랜치 벌룬이 걸려가지고 안 빠지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리벌룬하고 다시 시도하면은 수월하게 빠집니다.
제가 제이더블룬 테크닉 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이제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, 항상 그 사이드 벌룬 할 때는 항상 그 메인 스텐트 안에 벌룬이 있어야지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사이드 벌룬 하고 나서 그 스텐트 다시 벌룬 넣게 되는 게 생겼을 때 앞에 이제 디스토션이 생기면은 벌룬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, 이게 되면 이제 앞에 스텐트가 이제 찌그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. 그리고 사이드 벌룬 만약에 뺄 때도 마찬가지로 메인 스텐트 안에는 벌룬이 있어야 되고, 이는 빼고 나서 오스 쪽에 이제 디스토션을 막기 위해 벌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 벌룬 할 때는 메인 베슬 안에는 벌룬이 항상 대기해야 되겠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입니다.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은 2008년에 이제 처음 보여졌고요. 시술하는 거는 더블루멘 카테터로 한 3cm 정도 되게 이제 역으로 거꾸로 이제 쉐입을 준 다음에 병변을 지나서 넣은 다음에 이제 당기면서 하면 와이어가 들어갑니다. 보시면은 이정 교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. 첫 번째 쉐입을 주고 한 3cm 정도 뒤에다가 역으로 꺾어줍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쉐입을 이제 샤프트 쉐입보다는 라운드 쉐입이 들어가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라운드 쉐입으로 주고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으면 됩니다. 쉐입을 라운드랑 샤프트로 줄 수가 있는데, 꺾는 것을 이제 세게 주면은 병변 진입한 데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, 이제 빼면서 이제 사이드 브랜치 넣는 과정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라운드 쉐입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. 딱 보시면은 LAD랑 다이고날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고 앵글이 심한 케이스입니다. 제가 이제 시술을 막 재밌게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거 보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리버스 와이어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, 이제 잘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장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병변이 봐도 쉽게 들어가는 병변이어서 이제 신나게 이제 하고 나서 벌룬 하고 나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. 그다음에 보면 이제 리와이어링을 해야 되는데, 이제 리와이어링을 하는 게 이제 잘 안 됐습니다. 이제 당연하게 이제 앵글이 컸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였는데, 또 와이어가 일단 빠지고 이제 혹시나 이제 벌룬하면 또 펴지면서 잘 들어가질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, 저 역시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제 플로가 느려지면서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해서 이제 넣었고요. 이때는 이제 저장을 잘 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고,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 쉐입을 이제 샤프하게 줬던 게 조금 이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고요. 여기서 제이더블룬 테크닉을 했으면 리와이어링 하는 번거로움은 없었겠다 하는 이제 아쉬움이 남습니다. 이후에는 키싱 벌룬하고 시술은 잘 마쳤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이전에 스텐트 했던 분이 ISR 병변으로 이제 오신 분이고요. 마찬가지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 하기엔 좋은 병변입니다. 하지만 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병변이 심해서 꺾는 이제 라운드 쉐입보다는 샤프트한 쉐입으로 이제 딜리버리가 됐었고, 하지만 와이어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. 사이드 벌룬하고 메인 스텐트 벌룬하고 키싱 벌룬하고 DCB 맞추고서 시술을 잘 마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 이외에 이제 스트림라인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이 있는데요. 앞에서 여러 설명했듯이 쉐입을 주는 데 있어서 라운드 쉐입이 일단 진입하는 데는 수월하지만, 진입하는 데 병변이 있으면 샤프트한 쉐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, 이는 그 사이드 브랜치 병변에 따라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. 또한 먼저 맨 베스를 벌룬한 경우에는 다이섹션이 생기기도 하고, 클럭이나 카네아 시프트가 생기면서 사이드 브랜치가 오클루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, 이 두 가지를 보완하면서 수월하게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트림라인드 리버스 테크닉입니다. 기본 개념은
더블루벤 카테터를 병변 지나서까지 넣고 카테터 사이드 그 구멍으로 이제 LAD라고 하면 세탈 쪽으로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 카테터랑 와이어를 같이 넣으면서 이제 쉐입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밀어 넣고 쉐입이 지어지면 카테터는 빼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으로 하면은 진입이 됩니다. 이걸 소개했던 영상인데 보시면 이 더블루멘 카테터로 세탈 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같이 진입을 밀어 넣으면서 이제 구부러게 되고, 이때는 이제 라운드 쉐입이 이제 지어지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케이스 보시겠습니다. 그 프록시마 LED 쪽으로 해서 병변이 있었고, 그 다이고나는 역시 그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 하면 잘 들어갈 만한 병변입니다. 하지만 이 앞에 타이트한 스테노시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고요. 시온 블루로 LED를 넣고 사숙회를 진입을 시킨 다음에 시온 블랙으로 세탈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서 같이 와이어를 밀어넣으면 꺾이면서 메인 베이스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. 그 이후에는 사숙회를 이제 빼고 나서 일반적인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으로 하면은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이후에는 벌룬과 JW 테크닉을 해서 시술을 잘 마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앞서서 박하욱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제 슈퍼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쉐입이 45도, 90도, 120도 이렇게 쉐입이 져 있고요. 이 쉐입에 따라서 이제 리버스 뭐 이렇게 구부리고 할 거 없이 이걸로 하면 수월하게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꺾어서 넣고 병변 가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뭐 저희가 코너리 가이딩 걸듯이 와이어를 뺀 다음에 토크를 줘서 걸면 똑같이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구가 되겠습니다. 저널에서는 여러 이제 앵글이 심한 병변들을 슈퍼크로스를 써서 진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결론입니다.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은 좀 하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컨셉과 방법을 알면 친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클래식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이라든지 스트림라인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 카테터를 쓰면 훨씬 수월하게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를 두 가지 방법을 하면 잘 무찌를 수 있겠다 내용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